내가 과연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말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늘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기 피해자는 합의할 때 얼마를 달라고 해야 되나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법이 중요하게 보는 거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느냐, 이게 아니라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었느냐입니다. 한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살펴봤던 사건인데 어떤 게 있었냐면요,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마스크가 그때 한창 가격이 막 뛰니까 여기저기서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제작하는 업체한테 주문을 넣은 거예요. 마스크를 몇천만 장을 구매할 테니까 마스크를 빨리 제작해달라. 그러니까 이 업체는 너무나 몇천만 장이라는 큰 물량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제작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찍어내는 기계도 더 들여왔고요, 공장도 더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원재료도 다 사왔어요. 그런 다음에 마스크를 찍어내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고 마스크도 약간 풀리기 시작하면서 마스크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찍어내달라고 요청했던 업체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 마스크를 주문해서 제작하기로 했던 그 업체는 어느 정도의 손실을 입었을까요?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쪽을 고소하고 싶다,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정답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얻은 이익은 0원이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마스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마스크를 만들어서 직접 받았다 라고 한다면 이득이 있겠죠. 마스크 상당의 값어치를 받은 이득이 있겠죠. 하지만 아직 주문 제작만 해놓은 상태고 마스크를 받진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득액은 0원이고 결국 이건 사기가 성립하지 않아서 고소가 불가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처리가 가능한 사건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에서의 중요한 거는 피해자의 피해액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득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소할 때도 어려운 거고요, 합의할 때는 내가 과연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말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늘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딱히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때는요, 원금과 그리고 그동안의 이자, 그리고 거기에 변호사 비용, 이 세 가지 정도로 붙여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이자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돈을 상대방에게 줄 때, 사기꾼한테 줄 때요, 많은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이자로 월에 몇 프로를 줄게. 보통 이자 제한법에 따르면요, 연에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내가 월에 5% 줄게. 월에 5%면 1년이면 60%잖아요. 너무나 과도한 이자를 약속받거나 아니면 과도한 수익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넣으면 매달 10%의 내가 이익을 너한테 줄게.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까지 다 달라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합의할 때 얘기하는 거는 원금과 그리고 그 원금을 상응하는 법정 이자, 통상적으로 5% 정도라고 보거든요. 5% 정도의 이자를 저희가 상대방에게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중간에 상대방한테 받은 비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빼야겠죠.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에게 준 금액이 1억이지만 내가 5천만 원 정도를 변제를 받았다? 그럼 그 5천만 원 당연히 빼고 원금 5천만 원과 그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을 했을 때 패소한 사람이 승소한 사람한테 변호사 비용을 다 물어주도록 되어 있는데 형사소송에도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에서는요, 내가 고소한 게 설령 타당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가해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달라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합의를 할 때요, 당신 때문에 이런 정도의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 피해 중에는 변호사 선임이라는 법률 비용도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의를 할 때 이 변호사 비용까지 합해서 우리는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에서는 중요한 게 피해자의 피해가 얼마냐가 아니라 범죄자가 얻은 이익이 어느 정도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얻은 이익만을 기준으로 합의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합의에 접근을 할 때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얼마냐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원금, 변제받지 못한 원금에다가 이자, 하지만 이자 중에서는 법정 이자 5% 정도만 더하고 거기다가 변호사 비용을 더한 다음에요, 맨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비용을 뺀 이 정도 금원을 저희가 상대방에게 요청을 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사기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으시거나요, 가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합의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